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전체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됩니다. 올해 말까지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멈춰섰던 캠프마켓 지구 단위 계획. 3년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기존에 위쪽에 이제 그 소방서나 인천의료원이 없었는데 인천의료원하고 소방서로 바꾼 거거든요. 올해 말에 끝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공원 설계를 시작을 해야겠죠.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캠프마켓에 대한 활용 방안 구상을 위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토용 오염 문제와 부지 반환 지연 등으로 2021년 6월 용역이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으로부터 캠프마켓 D구역까지 모든 구역을 반환받게 되자 시는 용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진행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는 캠프마켓 약 60만 제곱미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재개된 용역에는 그동안 변화한 사업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A구역에는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과 부평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B구역에는 인천 최대 규모의 식물원과 시민공원, D구역에는 역사 기록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당초 A구역 내 부평경찰서도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습니다. 대신 제2의료원이 들어설 부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규모가 이제 단층 규모로 몇 층, 한 2, 3층 규모로밖에 질 수가 없으니까 현재 그 용도 지역상은 그래서 용도 지역을 약간 상향을 해주면서 건물들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질 수 있도록 좀 완화를 해주는 거죠. 시는 지구 단위 계획 용역과 함께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은 캠프마켓을 생태습지와 도시숲, 역사와 문화, 도시공원 등 5개 축으로 나누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용역과 마스터 플랜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2025년부터 사업 구체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캠프마켓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와 시민들의 새로운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희차입니다. 주말 사이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7시 25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돼 있던 i30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장비 27대를 동원해 약 1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불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SUV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김포 양촌읍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주변 상가 건물로 돌진해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가게는 당시 문을 닫은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에 대해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은 조기 진통, 임신 중독증, 다태아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인데요.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미수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미수가로 출생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토부와 일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정비 기간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들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영구 임대주택을 고밀 개발해 함께 활용할 계획인데요.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방침을 공개하며 걱정했던 이주대책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해법은 순환정비 모델입니다. 먼저 지역 안팎의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주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나 민간, 임대나 분양 등을 가리지 않고 이주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에 분양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도심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고밀 개발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입주민들과 이주주택 주민들이 함께 사는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의 경우 한라마을과 덕유마을 일부 1,900여 세대가 대상인데 다른 단지들보다 용적률이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합니다.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이 시작되면 원래 살던 입주민들은 먼저 지은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에 이주했다가 재건축이 끝난 뒤 다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국토부는 영구 임대 입주민들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입지에 이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 단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주택으로 쓰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선도지구 착공 이전에 재건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정비 모델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해법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임대나 유휴부지 같은 것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같은 가능한 모든 사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법의 허용 정비 물량 제도를 활용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물량을 조절해 이주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경찰은 또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벤츠 전기차를 아파트에 주차한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 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2호선에 이어 9호선 김포 연장을 추진합니다. 김포시는 19일 서울 9호선 김포 연장 도입 등을 위한 전략적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 9호선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연계한 노선 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수요 및 비용 분석, 기술 검토, 경제성 분석 등 최저간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9호선 김포 연장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열린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서울 9호선과 2호선 등 광역철도 노선의 다양화를 통해 김포의 철도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9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서울 5호선과 일부 공유함으로써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5호선과 달리 9호선은 철저하게 김포 시민의 교통 편의 확보 측면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항공기 소음이 지난 16일 국회 박물관에서 전정환 총재 취임식을 갖고 공공소음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항공기 소음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공공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소음 피해 지원의 폭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와 건축물의 고도 제한, 주거 환경 악화 등에 따른 대책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31개 시군, 군담급 군부대, 경기 북부 남부경찰청, 경기 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을지연습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비상대비훈련인데요. 도는 이번 을지연습이 경기도의 비상대비 태세와 민관, 군경, 소방의 통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온열 질환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까지 집계한 온열 질환자는 533명인데요. 국내 전체 온열 질환자 2,700여 명 중 19.7%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온열 질환자는 지난 2022년 353명에서 지난해 683명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올해도 500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으며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도는 이커머스 피해 지원 특별 경영자금 등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 원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입니다. 특별금융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와 지머니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의 이용 조건을 완화합니다. 먼저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2개 서비스 각각 50만 원에서 1개 서비스 100만 원으로 통합했는데요. 또 본인 부담금 10%를 폐지했으며 바우처 사용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이전에 신청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6,000여 명의 산모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민 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토론회는 8개 분야별로 소관 실국에서 2024년 예산과 주요 추진 사업 현황, 2025년 예산 편성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 토론과 시민 의견 경청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10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들은 산모의 식사 준비를 포함한 가사 활동을 지원해 산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며 필요한 관리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신규자 60시간, 경력자 40시간의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